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 오늘의 이야기는 다소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끊어야 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셨다면 아마도 이미 누군가로부터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걸까?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 말은 곧 관계 속에서도 나의 감정과 정신을 지킬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늘 부탁만 하고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졌던 관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정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이유보다 시간과 관계의 이름에만 얽매이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그런 사람을 떠올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은 마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 오늘은 그런 관계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금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애써 무시한 채 버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허탈함만 남는 사람, 연락이 와도 반갑지 않은 사람. 이들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 관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꼭 나타나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푸념만을 쏟아냅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에는 관심 없이 자신의 고통만을 반복해서 털어놓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듣는 이의 감정 에너지를 점차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나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대등함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유형들의 공통점은 바로 존중의 부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 상대방의 경계를 넘는 태도 속에는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옷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 숨어있는 정서적 착취의 징후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 유독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무겁고 만남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정의 소진이구나.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에이 그 정도는 별일 아니야 라는 말로 무심히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을 평가절하하는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면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나며 그 안에는 남에 대한 비난, 피해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침잠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정서적 쓰레기통 현상이라 부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자신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기만 하다 결국 탈진에 이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신의학자 마르샤 카스퍼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감정을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도 같다. 이처럼 반복적인 정서적 착취는 우리의 자존감과 삶의 의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고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본질을 명확히 바라보는 자기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 깊은 피로감이나 우울함이 뒤따른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닌 당신을 소진시키는 고리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와 당신이 잃어가는 감정 사이의 균형은 과연 맞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돌아본 관계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결함이 존재합니다. 바로 존중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을 하나의 사람이 아닌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처럼 대하곤 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려 깊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들에게 상대방은 하나의 존재가 아닌 역할에 불과하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내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내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누군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시작된다. 하지만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그러한 인정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들을 인식하고 심리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만을 강조하고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사람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선언을 반복하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감정을 감추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과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기 존중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나를 위해 이 관계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타인의 감정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나는 항상 상처받는 쪽이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참아왔고 이해하려 했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항상 당신을 제외했던 사람. 자주 다투며 편을 가르고 당신의 의견에 늘 반박하거나 누군가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고립시키려 했던 사람. 이러한 이들은 당신의 일상에 갈등과 분열을 심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용기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반드시 미움이나 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며 자신의 감정과 정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를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선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더욱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관계란 언제나 쌍방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말이 서운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나의 말이나 행동 또한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 나는 과연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고 느꼈던 순간 나는 혹시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었을까요? 내가 던진 한마디 혹은 무심한 표정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지, 그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기 점검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성찰이 없는 관계에서는 성장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말에 치유받습니다. 그만큼 말과 행동은 타인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며 다듬고 실천하려는 태도 속에서 진정한 품격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따뜻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기에 나의 변화는 곧 관계의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끊어야 할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단절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인연들을 맺게 됩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고 또 어떤 인연은 오래 곁에 있었지만 끝내 텅 빈 허기만을 남깁니다. 진정한 관계란 함께 있을 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된 조건이 존재합니다. 첫째,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의 끝을 자르지 않고 진심을 담아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을 열게 하며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둘째, 결점을 따뜻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칭찬만 하는 관계는 깊이를 갖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날카롭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 큰 행운입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타인의 빛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듯 진정한 미덕은 낮은 곳에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덜 비교하게 되고 덜 증명하려 하며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실수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런 관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따뜻하게 말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삶. 그러한 삶은 결국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향해 문을 여는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관계의 얼굴을 마주해 보았습니다. 가깝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소모시킨 인연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조차 잃게 만들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나며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만날수록 지치고 대화할수록 불편해지는 사람. 그 관계를 끊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그 고민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신 분석가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도 함께 변하기 시작한다. 지금 그 시작점에 서 계신 당신께 조용하지만 분명한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세계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머물러 빛을 주고 어떤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지나간 인연을 후회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필요한 통과의 시기였으므요. 앞으로 어떤 사람과 연결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둘 것인지에 대한 당신만의 기준이 조금 더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먼저 귀 기울이는 연습이 당신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응원합니다.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시기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지만 깊이 있는 관계, 나를 존중해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말의 무게가 다르고 침묵의 온도조차 따뜻합니다. 그런 관계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지탱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은 늘 그렇듯 오늘도 당신 곁에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